네, 미국의 약칭 US죠. 여기에 D를 붙이면 USD, 달러입니다. 여기에 알파벳을 하나씩 더 붙여서 USDT, USDC가 됩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테더와 서클이란 미국의 유명 가상 자산입니다. 요즘 이 두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고정입니다. 1테더는 늘 1달러고 1서클도 1달러 고정입니다. 가상자산의 대명사 비트코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 1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기며 또 최고가를 썼습니다. 최근 1년 중 가장 쌌을 때와 비교하면 2.3배 차이입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주식이라면 테더와 서클은 현금인 셈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중 서클의 발행사가 지난달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곧바로 해외 주식 중 국내 개인 순매수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값을 서클로 내봤습니다. 신용카드처럼 바로 결제됐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서클을 산 뒤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기고 애플페이와 연동해 결제 가능. 애플페이가 되는 곳이면 국내에서도 화폐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 일명 지니어스법이 이번 주 가결되면 이용 범위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This i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3분기 중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빠르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장 120일 안에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올해 안에 발행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투자 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돈에 가깝습니다. 아무나 쉽게 발행하게 되면 통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금융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생기는 이런 영향을 보기 위해서 신중히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테더나 서클은 은행이 아닌 민간 회사가 발행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규제를 낮춰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가상자산 업계의 반론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표적인 투자처 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뉴욕장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 엔비디아 아니고요. 테슬라도 아니고 바로 스테이블 코인 서클을 발행하는 서클사였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간 순매수 금액이 무려 6억 7,4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9,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암호화폐 관련주가 특히 각광을 받는 분위기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상당수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오너 리스크도 적은 암호화폐 관련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입김도 살짝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만큼을 좀 쌓아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등 기업인 서클 발행사, 서클의 주가가 6월 초에 상장한 이후 약 6배나 급등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다가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이 되고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 전반이 상승 동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서클의 경우에는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때도 좀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는데요. 네. 6월 상장 이후에 무려 6배나 오른 서클이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최근에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여전히 유망하기는 한데 어떤 종목이든 급히 오르면 쉬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이거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출격 대기하고 있는 불펜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장악력이 줄어들면 모기업인 서클의 주가도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투자 코인 시장에서도 숱한 알트코인이 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장악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좀 바뀌더라도 결제 코인 시장에서 대장주인 테더, 서클, 그리고 이걸 발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유지될 테니까 뭐 당분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네.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일부는 차익 실현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 추가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가 네. 일명 크립토 위크라고 불리는 크립토 미국의 가상자산 3법이 뭐 상원 혹은 하원, 미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예. 가상자산 3법의 세 가지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뭘 규제를 하려면 가상자산이 이런 거고 뭐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클래리티 명확하게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라는 게 판타지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첫 번째 법안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지니어스 법안, 아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을 통과했는데 아마 하원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저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감시 법안인데 뭐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라고 하는 네. 중앙은행이 기존의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가령 우리는 디지털 원, 미국은 뭐 디지털 달러 예.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깨부쉈죠. 그래서 개인들이 발행하고 있는 저 암호화폐를 뭐 쉽게 말하면 건드리지 마라, 인정해라라는 이제 그 3법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이번 주에 앞서도 봤지만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들이 시세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뭐 CBDC가 뭐야, USDT가 뭐야 여러 가지 헷갈리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일단 요 두 차이점을 여쭤볼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하고 지니어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 또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하자면 긴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움직이죠. 예,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뭐 한때 $10,000 간에 20,000달러 간에 망하니 하는 게 5만, 7만, 12만 달러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스테이블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이 스테이블하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담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담보 가격처럼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더 쉽게 얘기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네. 앞서 말한 USDT라든가 USDC는 달러 가격과는 연동해서 스테이블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뭐냐? 뭐 지니어스 하니까 약간 뭐 천재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요.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세우고 이것을 일종의 좀 가이드, 리딩, 규정하는 법안이다라고 해서요. 네. 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긴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어떤 곳들이 발행할 수 있는가? 발행하려면은 어떤 담보라든가 어떤 규정,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저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 네. 또 그런 발행사들은 감독기관에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담은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통과하게 된다면 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어. 요건이 있어야지 맞춰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게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기존에 기다렸던 발행사들도 대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지니어스 법안이 아마 이 가상자산 3법 중에서는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돼서 그 제도 안에서 뭐 발행을 하든 뭐 거래를 하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는 어떻게 보면 뭐 합법화되고 양성화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일단 기존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예. 뭐 BIS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창용 하는 총재도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굳이 뭐 원화로 환전하지 않겠죠. 예. 우리나라 가게들도 다 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는 기계를 놓겠죠.
그러면 그냥 달러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크게 보면 카드사들, PG사들 이것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송금 수수료도요. 우리는 보통 미국 송금 수수료 양쪽 떼게 되면 6%대는 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뭐 송금을 주고받는다면은 지금으로서는 한 0.3%?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들이 갖고 있는 송금 업무라는 것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막 이래서 아마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이제 기득권 은행권들에서의 이제 반발이 있고요. 네. 더 중요한 이슈는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목을 메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달러 패권. 단기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달러라는 것이요. 1971년 이전에는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달러를 발행하려면 연준 창고에 금을 놓고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깼죠. 근데 달러 담보가 깨지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막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헨리 키신저 당시 장관이 날아가서 밀약을 맺게 돼요. 예. 사우디와 미국이 무슨 밀약이냐?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을 잃어버리고 석유라는 새로운 스폰서를 얻게 된 거죠. 담보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이제 석유도 깨지잖아요. 뭐 트럼프는 화석 연료지만 이제 석유 시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달러를 누가 찾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달러의 미국에 대한 빚도 어마어마하고 뭐 4경을 넘어서 5경을 치솟고 있으니까 미 국채에 대한 인기도 떨어지고 바로 이때 트럼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들어오는 겁니다. 네. 왜냐? 만약에 스테이블 어디 갔을 때 다 달러 사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예.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을 보면 발행사들의 이 담보를 잡을 때는 1대1 담보입니다. 가령 1달러에 1코인을 발행하려면 너네는 계좌에다가 1달러를 넣어야 돼. 소위 말하는 우리 현재 은행들은 10% 지급 준비율이잖아요. 우리가 1억 갖다 주면 1,000만 원만 남겨두고 9천만 원은 자기네들이 계속 돌려서 융통하죠. 신용 창출을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는 1대1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1조 가령 뭐 달러에 달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다. 1조 달러를 쟁여놔야 발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발행사들은 국채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주니까 달러를 쌓아놓지 않고. 그러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다시 생기고. 뭐 석유는 사라졌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역시 달러 패권이고. 그래서 이 이면에는 또 이 달러 패권에 대한 것도 함께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뭐 단순히 하나의 뭐 미래 뭐 화폐 뭐 이 정도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봤자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느냐. 그 가치 예, 다 측면에서. 달러를 쓰거나 아마 중국 관광객들은 뭐 위안화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요. 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있지만 또 한 축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패권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한테 뺏기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개발을 하게 되고 우리만의 또 다른 수요처를 찾게 된다면 원화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또 이런 주장도 함께 있습니다. 뭐 가령 요즘에 뭐 K-팝 데몬 헌터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K-팝, K-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K-웹툰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창출하게 되면 네. 새로운 기회가 열리니까 어서 빨리 그렇게 너무나 자괴감 갖지 말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가자는 쪽이 있는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들을 좀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망을 해서 앞으로 법을 더 손볼 그럴 생각이기는 한데 이창용 하는 총재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가야 되는 길이라면 일단 은행권이 주도를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야 된다라는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뭐 이런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확산될 그럴 전망입니다.